안녕하세요. 우르노아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창작소설 아말의 뉴런 제3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침묵의 선전포고. 나는 외마디 비명을 삼키며 현관으로 돌진했다. 천장을 뒤덮은 은색 혈관들이 내 움직임에 반응하듯 기괴한 고주파 음을 내며 수축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복도로 뛰어나갔다. 등 뒤에서 내 집의 도어락이 띠리링 소리를 내며 제멋대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거대한 포식자가 먹이를 놓친 뒤 입을 닫아버리는 소리 같았다. 엘리베이터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왔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로변으로 나서자 평소와 다름없는 서울의 밤거리가 펼쳐졌다. 하지만 내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가로등 아래를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가끔씩 전등의 깜빡임보다 0.1초 늦게 움직였다. 그것은 빛의 물리법칙이 굴절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추적당할 수 있는 스마트폰 대신 주머니 속에 동전을 털어넣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다. 마침내 연결음이 들렸고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금 기자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이선고 기자였다. 평소와 다름없는 쾌활한 목소리. 하지만 나는 며칠 전 베를린 바구식 기자의 경고를 떠올렸다. 목소리에 섞인 노이즈를 조심하게. 나는 숨을 몰아쉬며 낮게 읊조렸다. 이 기자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 지난번에 갔던 그 24시간 커피숍으로 나와. 지금 바로. 커피숍은 대로변의 소음 속에 고립된 섬 같았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입구를 응시했다. 잠시 후 이 기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내 눈은 그의 무릎 관절에 고정되었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지 천 위로 기묘한 골격의 움직임이 비쳤다. 인간의 뼈 구조라면 불가능한 각도로 무릎이 펴졌다가 굽혀졌다. 그는 마치 인간의 보행을 방금 배운 기계처럼 근육의 반동 없이 오직 에너지의 힘으로만 이동하고 있었다.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제주도에서 귀신이라도 본 겁니까? 이 기자가 농담을 던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꽉 쥐었다. 그의 목소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주변의 공기 입자들이 미세하게 타는 듯한 냄새가 났다. 고주파 에너지가 산소 분자를 파괴하며 내는 특유의 오존 냄새였다. 그때였다. 카페 테라스 쪽에 앉아있던 한 노파가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영겁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노파가 이 기자를 쏘아보자 두 존재 사이의 공기가 지직 소리를 내며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 기자의 여유롭던 표정이 찰나의 순간 굳어버렸다. 나는 직감했다. 내 앞에 앉은 이 기자는 신종족의 스파이였고 저 노파는 이 구역을 지켜온 오래된 구종족의 파수꾼이라는 것을. 두 존재 사이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충돌로 인해 내 앞에 놓인 유리잔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소리 없는 전쟁의 포성이 내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카페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숨어들었을 때 등 뒤에서는 낮은 천둥 소리 같은 진동이 이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카페의 통유리 창들이 마치 설탕 공예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불꽃도 연기도 없었다. 오직 고차원의 에너지가 3차원의 물질을 분해하며 내는 기괴한 빛의 잔상뿐이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내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아까 이 기자의 손을 튕겨냈던 그 푸른 잔광이 아직도 손등 위에서 미세한 신경의 떨림처럼 남아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평생을 금 기자라는 이름의 사회부 기자로 마감에 쫓기고 월세를 걱정하며 살아온 3차원의 존재인 내가
왜 지금 신종족의 사냥 대상이 되고 구종족의 파수꾼에게 씨앗이라 불려야 하는가? 인류는 그들의 목적을 알 수 없다. 그저 대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지키려는 고대의 정원사들과 그 평화를 깨트리고 정원을 불태워 에너지를 갈취하려는 포식자들 사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짓밟히는 개미떼와 같았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한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 건네며 언젠가 세상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찾아가거라고 했던 그의 옛 연구실 열쇠였다. 한때는 그저 노학자의 낭만적인 은신처라 생각했던 그곳이 이제는 나를 보호해줄 유일한 차원적 대피소라는 직감이 들었다. 거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행인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은 채 걸어갔고 편의점의 형광등은 평화롭게 깜빡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평화가 얇은 유리판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고차원의 존재들이 내뱉는 숨결 한 번에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가짜 평화. 나는 그들 사이를 걷는 인간이면서도 더 이상 인간들 속에 섞일 수 없는 이방인이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익숙한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그 특유의 오존 향이 코끝을 스쳤다. 먼지 쌓인 책상 위에는 한 교수님이 생전에 남긴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금아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이 세상의 주파수는 뒤틀려 있겠지. 우리가 너를 인간의 아이들 틈에 섞어 키운 것은 너를 방패로 쓰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의 사랑과 이지라는 낮은 주파수가 우리 고등 종족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완충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너는 3차원의 몸에 고차원의 영혼을 담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교각이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구종족은 평화를 유지하려 하지만 그 방식 또한 비정했고 신종족은 그저 탐욕스러웠다. 그 거대한 두 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삶과 파수꾼으로서의 운명 사이를 위태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를 닮은 새벽달이 떠올랐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가축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빛나는 칼날이 되어 이 일방적인 전쟁을 끝낼 것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편에 다시 만나요. 우르노아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셔요.